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인천 서구에서 처음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처럼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지금까지 상황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 붉은 수돗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인천 서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 수도꼭지 필터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고 네. 또 여기에 더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또 정부 원인조사반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수도관로에 가해진 강한 압력 때문에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인천 서구 공촌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수장의 물을 수계 전환해서 대체 공급을 했고 또 무리하게 이 과정에서 수압을 좀 높이면서 관 내부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물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작업을 거치지 않았고요. 수압 상승에 따른 수질 관리 계획도 마련하지 않아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지금 느끼는 사안인데 그렇죠. 어떻게 예, 하루 예. 이틀도 아니고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대처가 늦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이렇게 사태가 좀 길어질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수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처럼 거칠게 하면 녹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좀 유량을 잘 조정하는 이제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 좀 초동 대처를 좀 성실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제 시민들이 이런 사태가 좀 발생했다라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게 뭐 담당자들이 뭐 전화를 안 받고 피하거나 뭐 내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돌려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을 좀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제 수돗물을 좀 관리하다 보면 녹물이 좀 발생할 수 있긴 있는데 이런 발생한 사태를 좀 진작에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좀 미루고 해서 이렇게 좀 사태를 좀 키운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서구 당하동에 살면서 사실 네. 이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인천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음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현재 인천의 수돗물은 수질 기준에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점이나 또 특정 상황에서 보면 지금 몇 개의 값이 이제 기준치 안으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인 건데요. 이 보통의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잘못 책정했거나 내지는 뭐 조수조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뭐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좀 심각한 상태라서 이제 통제되지 못하는 값들이 나오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언제쯤이면 좀 해결이 다 될까요? 해결됐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갈리는데 인천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질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체로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에 몇 개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기준치를 종종 넘는 이런 네. 경우가 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게 관로가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관로를 관리하지 않고 또 그 안에 쌓여있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여기서 또 관로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좀 생겼을 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수사를 또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박남춘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앞뒤로 깜깜한 예, 상황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박남춘 인천시장과 또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에 대한 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또 당시에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건데요. 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청라
송라와 영종 등 피해 지역 주민 대책위도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광역시장은 일단 주민 소환하려면 전체 이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가운데 10%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4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주민 소환까지 이게 이루어질지는 사실상 미지수지만 이 소환 여부를 떠나서 박남춘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붉은 수돗물 사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을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 사무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 결정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5월 30일 날 수돗물에서 적수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16명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인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구 중구 강화 관련해서 그런 지역에 적수 문제가 발생돼 있어 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또 대안은 뭔지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13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에서부터 대안까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 사무조사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조사할 겁니다. 현장 방문 공무원들하고 1대1 면접, 그다음에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걸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내서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네, 환경부도 지금 조사 결과 인천시의 잘못 일부를 좀 인정을 했습니다. 뭐 인재까지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만약에 이 관계자들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한다면 대응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인재로 이게 판명됐다 하면은 그날 그때 그 시간대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요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번에 공천 정수장으로 인해서 많은 수돗물 피해를 보고 계신 서구 지역, 중구 지역, 강화 지역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피해를 본 주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짚어봤는데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다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가 미래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회기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반대 입장도 강했습니다. 미래전략실 신설안은 갈등 끝에 구의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회의장은 거친 몸싸움과 고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미추홀구 의회 2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의원들 간에 거친 몸싸움과 고성이 울려 퍼집니다. 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구가 제시한 미래전략실 신설 통과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미래전략실 폐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이한영 의원은 구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원의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방형직이나 임기제 인력 선발이 아닌 구청장의 임의 선출은 정책 보좌라는 구의 조직 개편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직,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전문 임기제 선발, 개방형 직위 공무 등 보다 강화된
선발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지만 김정식 구청장은 제기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추홀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것들을 막아낸다면 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한 겁니다. 이한영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이 질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저기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회는 청장?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청장이 잘못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장한테 저기 건의를 드려서 기획실장의 내가 답변을 들으시고 난 청장한테 할 거란 얘기예요. 오전 회의가 파행 속에 끝나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의원들의 수정안과 구의 원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국 미추홀구 미래전략실 신설안은 찬성 8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미래전략실 신설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집행부와 야당 의원들 간의 반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네, 기사 내용 보고 왔는데요. 신 기자, 이 미래전략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이 미추홀구가 이제 구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로 이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미래전략실은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미추홀구의 특성상 국가 예산을 많이 당겨와야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한정적 재원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정책 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실입니다. 네. 이 국가에서 이제 최근 2-3년간 앞으로 2-3년간 국가 생활 밀착형 SOC 사업들에 집중 분석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목적인데요. 이 30조 원의 예산을 지방 지자체에다가 이제 뿌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로는 정책 개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따로 두겠다. 이 전국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인력을 두기 위해서 실을 갖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 한 개의 특정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부서가 협업을 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미래전략실이다. 이제 인력은 7명을 배치를 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팀을 꾸릴 테니 허락을 해줘라라고 제출안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정부 예산 사업을 보다 좀 많이 확보하는 업무를 하는 이 부서인데 이것만 보면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존하고 있는 총무과 소속의 정책실과의 업무 중복이 크다라는 점하고요. 불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2가지 모두 지난 236회 회기에 있었던 미추홀구의 별정직 문제와는 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미추홀구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줄다리기가 그때도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긴 줄다리기 끝에 집행부가 5급, 6급, 7급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추홀구의 별정직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미추홀구가 총 인구가 42만 명이 되지 않는데요. 50만 명이 넘는 남동구, 또 부평, 서구의 경우에는 4명의 별정직이 존재하고요. 네. 연수구와 계양구는 각각 2명과 3명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미추홀구가 굉장히 월등한 높네요. 상황이라고 네, 볼 맞네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보좌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별정직을 7명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책 개발을 위한 팀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달라라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이 총무팀 소속 정책실과의 업무 중복성도 있고 인력도 과다가 되고 있고 했으니 여러 가지로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더불어서 전문 인력을 공모하는 것은 임기제 전문 인력 공모라던가 혹은 개방력 직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왜 청장님이 임의 선출을 하느냐. 이것 또한 또 다른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안과 또 미래전략실의 실장급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을 감축해라라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추홀구가 지금 별정직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도 많고 또 인천시 별정직 인원이 정무부 시장을 제외하면 9명인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입장은? 이제
김정식 구청장이 그날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청장은 계속 꾸준히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보훈 인사도 절대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정말 구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상설 TF팀의 관점으로 사실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긴 한데 보이지 않는 칸막이와 울타리로 인해서 협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온 사항인데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뿐이다라고 꾸준히 의견을 어필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부터 미추홀구에는 문화경제국과 도시재생국이란 두 개 국이 신설이 됩니다. 본래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제 인구 수에 맞게 조직기구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전부터 꾸준히 행정안전부에게 이 지자체 운영의 자율성을 좀 높여달라, 조례를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4월 30일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사항을 예로 들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를 위해서 혁신적이고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의회 측에서는 도와주지 않느냐. 이 역시 사실은 나는 우리 구를 위한 개발을 위한 변화의 시도이니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달라.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별정직 인원이 과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체 인원의 100분의 1까지 임용이 가능한 것이니 위법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간 선택적 공모라던가 이제 전문 인력 공모보다는 임의 선출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인력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적게 든다. 난 예산을 생각해서 임의 선출을 한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긴 공방 끝에 여당 의원들의 찬성 8표로 이제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고요. 이 미래전략실 신설은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안이 통과가 된 만큼 정말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개항 테크노밸리 관련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인 개항 테크노밸리를 두고 LH 그리고 주민 비대위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야기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진재 기자, 26일 공청회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개항 테크노밸리 지구 지정을 두고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해 오면서 이 설명이나 공청회 자리가 번번이 무산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한번 정부 입장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공청회가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청회는 LH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LH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네.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규모 그리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 기존 공청회도 무산될 정도였는데 이번 공청회는 어땠나요? 사실 지난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가 열린 거거든요. 당시 주민비대위가 이 국토부와 LH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설명회가 현장에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26일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전처럼 큰 마찰은 없었지만 이 주민들이 일부 항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자리였거든요. 반대 주민들은 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고 개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는 낙후된 도시를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좀 아무래도 좀 지금 활성화를 이끄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직 여전히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크게 진전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또 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다음 달 12일에 2차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국토부는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이 전략 환경평가서 이번에 초안이 나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또 본안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과 LH 그리고 국토부 이렇게 정부 간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항 테크노밸리가 주민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